여전히 독재 정체. 대학 총장 선거의 민낯. 5%의 희망을 키우자. 최근 대학들이 총장 선거에 학생과 교직원 등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등 학내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적 혁신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교직원 투표 반영 비율이 낮아 이들의 의사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늬만 의견 반영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학 사회 구성원들의 진정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학들이 총장 선거에 학생과 교직원 등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등 학내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적 혁신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기존 국립대 총장들은 교육부가 임명하거나 사립대는 이사회 교수단체가 선임 또는 선출했다면 이제는 학생 교직원까지 참여하는 선거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학 민주화의 물결은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멀다. 학생 교직원 투표 반영 비율이 낮아 이들의 의사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투표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결국 최종 결정권은 이사회나 교육부가 쥐고 있어 이들의 독주가 여전히 지속되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학생 등 구성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의사결정 구조로는 대학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학들이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하는데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학 총장이 대학의 경영권과 운영권을 모두 쥐고 있으며 대학의 방향성과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누가 총장을 뽑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사회가 선임한 총장은 이사회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 대학의 미래 발전을 위한 균형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총장은 교수 학생을 비롯한 다양한 구성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고루 얻은 후보라야 가능할 것이다. 국공립대의 경우 1987년 민주화 이전의 총장은 교육부가 직접 임명했다. 대학 내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부터 대학 구성원들의 투표 등 직선제로 뽑는 제도가 일시적으로 도입됐다. 2012년 정부는 총장 임용 제도와 재정 지원 사업을 연계해 직선제를 고수하는 대학에는 심각한 재정 불이익을 줌으로써 정부 임용제를 부활시켰다. 이에 2015년 당시에 고현철 부산대 교수가 총장 직선제 사수를 요구하며 투신하는 등 반발이 뒤따랐고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총장 임용과 재정 지원 사업의 연계를 폐지하고 직선제를 부활시키기에 이르렀다. 사립대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이사회에서 총장을 선임하거나 교수들로 구성된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등을 통한 간선제를 유지해오다가 최근 들어 일부 대학에서 구성원들의 투쟁을 통해 직선제가 도입되며 다양한 스펙트럼을 나타내고 있다. 이화여대는 정유라 사태 등 여파로 2017년 16대 총장부터 교수 직원 학생 등 학내 구성원이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직선제로 변경했다. 그 이전까지는 간선제 방식을 적용했다. 숙명여대는 지난해 20대 총장 선거부터 직선제가 도입됐고 한국외대는 올해 첫 직선제 투표로 총장을 선출했다. 한편 고려대는 총추위를 통한 간선제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톨릭대는 이사회 선임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예, 사학재단에서 일방적으로 뽑아왔고요. 또 그 총장은 사학재단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표해 왔습니다. 전혀 민주적이지 않죠. 네. 특정한 소유권자의 입장에 따라서 대학을 지배해 온 셈입니다. 또 다른 네. 한편에서 국립대라든지 뭐 지금은 사립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가 권력, 교육부 혹은 문교부라고 하는 국가 네. 권력에게 복속하고 그 국가 권력의 지시와 명령을 대학에 그대로 관철하는 관료와 말단 관료 같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대학은 그런 대학 자치랄까, 네. 대학 구성원들을 존중한다랄까, 네. 이런 대학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 네. 현실은 민주화되고 30년이 지났지만 사회는 민주화되었는데 대학은 여전히 봉건제 아니면 네. 독재 체제 아래 놓여 있는 네. 그런 네. 양상이 우리 대학의 이 현재 조건이고요. 네. 그걸 상징하는 문제가 이 총장을 누가 뽑느냐, 또 네. 총장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이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총장을 대입 구성원들이 직접 선출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 사학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총장이 결국에는 이제 그 구성원들에 의해서 뽑힌 사람이냐 아니면 뭐 재단에서
임명한 사람에 따라 가지고 이 총장의 어쨌든 위치나 이분의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학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우리가 견제하는 차원에서도 구성원들이 선출한 총장이 되었을 때 이런 이제 견제가 제대로 좀 작동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사학의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총장 선출제를 아니면 직접 선거든 간접 선거든 간에 이제 민주적으로 동의하는 방식으로 선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이기도 하죠. 예. 네. 사실은 대학가의 이제 학생들도 총장 선출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만들어진 거는 제 생각에는 여러 사학 비리들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들이 이제 학교 대학 운영의 주체로서 이제 일을 해왔는데 대학 운영의 역할 중에 하나로서 총장을 교수로 세우는데 그들만이 뽑은 총장이 이제 여러 비리들도 많았고 그리고 뭐 입시 비리도 있었고 회계 비리도 있었고 뭐 횡령 문제도 많았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대학가의 총학생 애들이 먼저 대학 운영의 주체로서 학생들도 서야 된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총장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라고 이제 인식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좀 어문 계열을 융복합화 시키자라는 거였는데 그 변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졸속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내가 원래 입학했던 과가 없어지고 융합인재 대학이라는 곳을 내가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교육을 받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이 교육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 어쨌든 이 학생은 이 학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원래 내가 선택한 전공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있었을 텐데 좀 그런 개인의 기대나 비전들이 좀 무시당하고 학교의 행정 때문에 그리고 학교가 교육 트렌드를 못 읽어서 그 과정에서 너무 졸속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학생들과의 공감대 없이 교육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과정들. 특히 학생들은 고등교육기관이자 인재양성 기관으로서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주로 이사회나 교수들이 뽑은 총장들이 사학 비리를 많이 일으켰을 뿐 아니라 학사 운영에서조차도 교육 주체인 학생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교육의 지장과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피해와 시대착오적인 행정이 누적되면서 사학에서 학생들이 총장 투표권을 요구하게 됐고 몇몇 대학은 학생들의 응집된 힘으로 총장을 직접 선출하는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직선제 총장 선거로 대표되는 대학의 거버넌스 구축과 민주화 움직임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에서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적인 덕목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손현기 한국정보통신보안윤리학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은 사람 중심의 산업사회 구현이 목적이기에 사람 개개인의 다름과 차이를 모두 보듬을 수 있는 국가사회 구현이 그 성공의 핵심이라며 우리 사회는 사람 하나하나 그 본연의 가치를 담아내고 존중해주는 사회로 발전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학생들은 학생을 위해서 대표에서 말하고 본인들의 위치에서의 입장을 피력하는 입장이 있지만 사실 그 방향은 대학의 발전과도 동일합니다. 동일선상에 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묵인하면 천천히 나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점차 방향이 틀어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학생이 선택하잖아요. 대학은. 거기서 도태되게 돼요. 퇴보하게 도태되면은 학령 인구 문제를 떠나서 그냥 그 학생들의 선택에서 고립되고 결과적으로는 계속 뒤에 밀리기만 하는 대학이 될 거기 때문에 분명하게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학내 요구에 의해 직선제 총장 선거가 대학가에 속속 도입되고 있지만 최근 직선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교수, 학생,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들의 투표 반영 비율을 놓고 갈등이 일며 대학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강원대 등에 이어 올해는 군산대 등에서 총장 선거 투표 반영 비율을 둘러싼 교수, 학생, 교직원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내용을 겪어왔다. 비율의 차별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뭐 50대, 30대, 20,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60대, 20대, 20,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교수가 특별한 지위냐? 이것에 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은 대학에 머무르는 기간이 짧으면 4년, 길어도 7, 8년이고요. 교수는 머무르는 기간이 30년, 40년 머무르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은 대학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교육과 연구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피동적인 지위에 있고요.
교수들은 교육을 만들어가는 더 능동적인 지위에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해야 되고요. 또 네. 직원들은 직능이 다르죠. 네. 학교 행정, 교수든 학생이든 서포트하는 위치에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계적 형평성에 맞추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뭐 교원이 차지하는 학교에서의 이제 위치를 우리가 존중하고 배려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교원이 사실상 이제 거의 이 총장 선출에 있어서의 거의 절대적인 이제 지분을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는 사실상 이제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그 보장을 위해서 약간 열어주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전체 구성원들의 그 요구나 입장이 반영이 되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충분한 그 참여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그 한 집단이 50%를 못 넘도록 해서 나머지 그 여러 집단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이제 방안들을 고민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이 총장 선출제를 법제화를 좀 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거기에서 큰 틀에서 한 집단이 뭐 50% 이상 투표권을 못 가져가도록 한다든지 이런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게 충분한 참여 보장도 되고 구성원 간의 갈등도 좀 최소화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각자가 존재하고 있는 입장과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두고 하나가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보기엔 굉장히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가 투표권 행사하고 있는 그 시기에는 다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어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느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비율이 가는 것이 학내의 어떤 그러니까 불안정한 정치적 흐름을 부를 수 있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해져 있는 위치에서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누군가 하나 더 큰 비율을 가진다는 느낌보다는 1대1대1의 동등한 비율을 가져야 된다. 한국외대는 지난 12월 3일 교수 90%, 학생 5%, 직원 5%의 투표 비율로 첫 직선제 총장 선거를 치렀다. 지난 선거 당시 김유경 후보는 전체 학생 7,872명 중 6,181명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지만 교수와 학생 간 투표 인정 비율이 교수 한 표가 학생 660표에 해당하는 불평등한 선거 시스템으로 인해 2위로 총장 선거에서 탈락했다. 그래서 뭐 5%긴 하지만 좀 우리가 원하는 요구안을 좀 총장 후보 공약에 반영시키고 총장 후보가 이행해 나갈 정책에 반영시키는 과정들이 그나마 물꼬가 트인 거였어가지고 저희는 일단 학생들과 좀 소통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기대를 일단 가지고 있어요. 아마 학생들의 지지가 가장 높았던 후보가 총장이 되는 것이 저희도 유권자로 좋았고 어느 선거를 봐도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좀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저희 학내 구성원들이 다시 한번 이 5%라는 거에 대한 부당함을 좀 더 인지했던 기회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학생들 커뮤니티를 좀 살펴봤더니 학생들의 여론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후보한테 투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후보가 당선되는 것인가, 정말 이 선거 제도가 되게 부당하다,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모아주셨고, 아마 이번 결과가 이 학내 거버넌스에서 굉장히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총장 선거라는 제도를 더 개선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개선이라 하면 직원 주체, 학생 주체가 조금 더 동등한 학내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제도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바꿔 나가는 데 힘을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12월 25일부터 국공립대의 경우 총장 후보자를 교원, 직원 및 학생이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기존의 교원들만의 합의를 통해 투표 비율을 정했다면 앞으로는 3주체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물론 3주체 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수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교수 집단의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국공립대뿐 아니라 사립대까지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논의와 시도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해본다. 이런 대학 거버넌스 관련해서 교육부에 갈 때마다 듣는 것은 사립대학의 대학의 자율성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답변은 어렵다라고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학의 위기가 오고 있는 시대인데
정부가 조금 더 대학 운영에 대한 책임을 더 지고, 그리고 정말 학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비리들을 근절하고 싶다면, 그리고 그게 정말 사회의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학내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 거버넌스를 학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이 또는 법령들이 만들어져야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립대에 대한 것도 총단 직선제를 하라라고 이런 분쟁이 아니라 삼주체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방식대로 해라 이런 거잖아요. 뭔가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 구성원들 논의해서 결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총단 직선제를 하라라는 느낌보다는 너희가 이렇게 논의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이 다 동등한 권한을 줄게.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학은 누군가 소수의 소유가 아니라 모두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가톨릭 대학교를 예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그 구성원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진정한 사학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인가? 가톨릭 대학교의 문화고 학내 그 구성원들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이게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직선제하라라는 것보다는 이런 국립대처럼 이런 민주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삼주체에 그냥 공론을 주겠다라고 하는 정도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대표 교육 채널 교육의 보편적 관점 유튜브 교육 방송 YBS였습니다.